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동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우리 54일차 이제 1장의 챕터 2 들어갑니다. 챕터 2 했죠, 이미.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중에 오늘 하는 파트는 정부 실패와 민영화 영역이고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아마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어서 정리하는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번부터 들어갈게요. 울프라는 학자, 제가 기억하자고 이야기했죠. 자꾸 까먹게 됩니다. 정부 실패에 대한 현상을 설명했었던 학자고요. 정부 실패를 초래하게 되는 원인, 수요 초과 수요를 발생시키는 수요 측면, 뭐 보통 정치인들이라든지 혹은 국민들의 수요가 여기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고요. 정부가 공급시키는 측면, 정부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공급 측면의 특성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21번, 공공 서비스의 수혜자와 비용 부담자가 달라서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현상, 비용과 편익의 절연이라고 표현을 하죠. 괴리, 절연 뭐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22번, 내부성의 문제는 관료들이 자기들의 사적인 목표를 추구할 때 발생하는 문제고요. 그래서 내부성의 문제를 좀 설명했었던 학자가 니스카넨의 관료 예산 극대화 가설과 연결이 되죠. 자, 23번입니다. X의 비효율은 정부가 독점적인 서비스를 생산합니다. 정부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경우에 사회적인 최적의 배분보다 너무 과다하게 생산되는 경향을 이야기하죠. 고몰 효과. 공공부문이 노동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그래서 생산성에 비해서 부수가 너무 많이 올라가. 그게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현상들을 이야기하고요. 공공재의 과소공급설과 과대공급설 이런 것들에 관련된 표현들로 고몰 효과와 같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본서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거 꼭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25번입니다. 일반 행정에서의 공급 혁신은 공급자 위주의 공급 방식을 소비자 위주의 공급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 주민의 만족을 행정의 최고 가치로 추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일환으로 나타났던 것 중에 하나가 정부 서비스의 생산에 있어서도 의무 경쟁, 입찰 방식, 최고 가치, 정책과 같은 방식 다 신공문 관리론 도입되면서 도입되었던 생산성 중시 제도들이고요. 공동생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적인 분업 관계를 형성해서 공공생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기 있는 요 세 가지, 25, 26, 27은 기출문제가 나왔었던 영역들은 아닌데 제가 정부 부문의 공급 혁신에 관련된 내용들 요새 조금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실제 기출되는 부분들은 28번부터죠. 경쟁 입찰을 통해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민간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이걸 우리가 계약 방식, 협의의 민간 위탁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민간 투자는 민간이 정부를 대신해서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 간접 잠적 자본에 투자를 할 때 그 투자하기 위한 유인을 오퍼레이트를 통한 사용료 수익을 중심으로 두느냐 아니면 정부에게 리스하는 방식을 통해 임대료 수익에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BOT나 혹은 BTL이나 뭐 이런 식의 방식들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30번입니다. 비수익 사업에 대해서 민간이 투자하고 건설을 한 다음 민간이 빌드를 합니다. 정부에게 이거를 임대합니다. 리스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정부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통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은 임대형 민간 투자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0번 이렇게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다음 보기 중 정부 실패의 요인.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 실패입니다. 관료들의 사적 목표 설정은 정부 실패고요.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 파생적인 외부 효과는 정부 실패. 불평등한 소득 분배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시장 실패입니다. 자연 독점 역시 시장 실패지만 권력이 정부의 개입으로 너무 편제되는 현상이라든지 또는 알 수 없는 비효율, 정부의 독점적 서비스 생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알 수 없는 비효율, X의 비효율은 정부 실패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부 실패 요인은 총 4개가 되니까요. 정답은 2번이고요. 자, 12번입니다. 다음 중 시장 실패 또는 정부 실패를 야기하는 원인, 그에 대한 정부 대응. 공공재가 부족한 건 시장 실패죠. 그래서 정부는요, 이 부분을 정부가 직접 생산해줘야 합니다. 보조를 삭감하면 안 될 거예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 실패는 정부가 규제하거나 정보를 오픈하도록 정부가 규제를 하거나 정보를 오픈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공적인 유도 방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2번 맞는 선지고요. 3번 자연 독점은 자연스럽게 되는 독점이죠. 보통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시장 실패의 문제고요. 요거는 규제를 강화하거나 정부가 직접 생산하는 방법.
관료의 사적인 목표 설정은 정부 실패입니다. 공적으로 유도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정부 실패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을 줄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정부 개입에 의한 파생적 외부 효과 역시 정부의 개입을 줄이는 방법으로 정부가 대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문제의 옳은 내용은 2번 됩니다. 자, 15번입니다. 민영화의 유형과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1번, 민영화의 계약 방식은 일반적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 서비스의 생산 주체가 결정이 됩니다. 경쟁 입찰을 통해 정부 입장에선 좀 저렴하게 금액을 쓰는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부담은 이전에 비해서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민영화의 프랜차이즈, 라이센스, 정부가 일정 구역에서 민간 조직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죠. 이번 맞습니다. 민영화를 했을 때 가장 큰 단점은 한계는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라는 것. 민영화를 진행을 할 때 공공 서비스가 사적 시장 영역에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서비스의 형평성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효율성은 커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옳은 내용은 2번 되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16번입니다. 공공 서비스의 공급 방식 BTO 방식은 오퍼레이트 방식입니다. 직접 민간이 현재 운영하는 방식이고요. BTL 방식은 리스 방식입니다. 민간이 정부에게 임대를 해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두 개 다 실제 운영 주체는 누구냐? BTO의 방식은 민간, BTL의 방식은 정부. 운영할 때의 소유권은 둘 다 이미 트랜스퍼를 중간에 했기 때문에 다 정부가 그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맞고요.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법 BTO 방식은 사용료, BTL 방식은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디귿이 틀렸죠? 둘 다 소유권 이전 시기는 빌드하고 바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때문에 준공 시점에 소유권을 이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운영 시의 소유권을 정부가 가지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16번 내용 다 보시면 틀린 선지 옳지 않은 건 디귿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54일차 굿모닝 행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이제 이틀만 더 하면 거꾸로 진도 빼기는 다 정리가 돼요. 여러분 잘 끝까지 완료하실 수 있죠? 네, 이번 한 주 마지막 마무리까지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서로 응원합시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안녕.